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출처는 천재교육 T슬파하고요.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는 천재교육 T슬파 자료는 온라인 계약에 따른 학생의 수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토목구조물의 건설 과정인데요. 토목 기획부터 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인데요. 영종도는 섬이기 때문에 교량이 있어야 왕래가 편하기 때문에 이제 교량을 건설하겠다는 이제 그런 건설 과정이 되겠습니다. 토목 기획부터 하게 되는데요. 기획은 쉽게 말해 목적을 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섬과 신도시를 잇는 교량을 건설할 사업을 발주하고 건설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 이 단계가 토목 기획이 되겠습니다. 토목 계획 및 설계 단계로 넘어가면 좀 더 구체화되는데요. 교통, 규모, 환경 구조 등을 고려한 계획에 따라 설계자가 기본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모형을 제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집을 짓거나 또는 이런 교량을 지을 때 그냥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 그리고 크기 그리고 주변의 환경 조건을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과 모형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도면과 모형을 제작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량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형과 도면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면 작성하고 모형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집을 지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미리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토목 시공 단계는 기초공사, 주탑 세우기, 상부 구조 공사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초공사는 그림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속에 기초가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초를 먼저 심고 그 위에 주탑을 세우고 다음에 도로를 건설하는데요. 바다 위에 교량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탑을 많이 짓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탑의 개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케이블로 도로를 매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구조를 사장교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초를 먼저 공사하고 주탑을 세우고 그 위에 상부 구조 도로를 건설하고요. 이 상부 구조는 케이블로 매달아서 지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또 어떤 토목 구조물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것 중에 도로가 있습니다.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위해 설치한 육상 통로고요. 차량과 보행자가 이용을 하는 도로가 있고 다음에 터널은 땅속을 뚫어 통로나 지하 공간으로 이용하는 지하 구조물인데요. 터널이 있기 때문에 멀리 돌아가지 않고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가 있죠. 다음에 철도는 기차가 다닐 수 있도록 철강제를 이용하여 만든 선로입니다. 따라서 선로 위에 기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량은 쉽게 말해 다리입니다. 도로, 철도 등이 하천, 계곡, 해협 등 자연 장애물이나 교차하는 다른 통로를 가로지르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고요. 댐은 흐르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 계곡, 하천 등을 가로질러 만든 구조물입니다. 댐을 통해서 우리가 홍수를 조절하기도 하고 전기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하천은 빗물이나 지하수 등이 모여 호수나 바다 등으로 흘러가는 통로고요. 다음에 상수도는 우리가 수돗물을 받기 위한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을 수원지로부터 얻어 정화한 다음 각 지역으로 공급해주는 시설이고요. 하수도는 우리가 상수도로 수돗물을 받으면 그것을 그냥 하천으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화를 해서 보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냥 보내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화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요. 가정 오수, 공장 폐수, 빗물, 지하수 등 더러운 물을 모아 정화 처리한 다음 하천으로 보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인간이 안락한 삶을 위해 자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여러가지 구조물을 만드는 수단이나 방법을 무엇이라 할까요? 정답은 건설기술이라고 합니다. 문제 2번 건설 구조물의 지역의 자연 조건이나
자연 환경이나 사회적 조건을 고려해 적합하게 건설되는 것을 종합성이라고 한다.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사회적 조건을 고려한다. 이것은 종합성이 아니고 지역성이겠죠. 정답은 X입니다. 문제 3번입니다. 건설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기획, 계획 및 설계, 시공 과정을 체계화한 것은 건설 기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설계 도면에 따라 직접 공사를 하는 사람을 시공자라고 한다. 정답은 O입니다. 문제 5번입니다. 콘크리트를 사용해 도로 상하수도를 갖춘 실용적인 도시를 건설한다라는 고대 로마죠. 문제 6번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콜로세움 등은 고대 건설 기술 대표적인 예이다. 정답은 O입니다. 문제 7번. 철근을 세우고 거푸집으로 감싼 후 그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 뼈대를 만드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임시로 사용하는 울타리, 급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가설공사를 한다. 임시로 사용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요. 가설공사라 하죠. 정답은 O입니다. 문제 9번입니다. 도면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상황을 글로 적은 것을 이것이라 한다. 이것은 시방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철골, 벽돌로 건물, 기둥, 보, 바닥, 벽체 등 주요 구조를 만드는 공사는 골조공사가 되겠습니다. 뼈대를 만드는 공사, 골조공사가 되겠고요. 11번입니다. 대표적인 건축 구조물에는 주택, 아파트, 학교, 병원, 도로, 철도, 백화점 등이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왜냐하면 철도, 도로 이것들은 토목 구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X고요. 문제 12번입니다. 건설 장비 중 이것은 고층 건물의 건설 현장에서 자재, 제품, 재료 등을 운반하는 데 쓰인다. 정답은 타워 크레인입니다. 타워 크레인이 정답이고요. 문제 13번입니다. 첨단 정보 통신 시스템, 미안합니다. 첨단 정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에너지, 환경 및 빌딩 관리 등을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통제하는 건물은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통제한다. 정답은 인텔리전트 빌딩이 되겠습니다. 인텔리전트 빌딩이 정답이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